안녕하세요. 남서울중학교 3학년 친구들. 130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와우. 그동안 문제 푸느라 또 긴 영상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이제 끝이 보이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약속 하나 할게요. 오늘은 진짜 2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정말로. 하다가 20분 넘어가면 그냥 끊어버리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약속. 3단원 운동과 에너지 112번 문제는 여러분 교과서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림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연속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딱 보니까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치,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속력은 기억 구간에서 가장 빠르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가장 느리다가 맞는 얘기겠죠. 여기가 제일 느립니다. 다음 문제 113번. 113번은 교과서 10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축구공을 1초마다 촬영한 연속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아까랑 반대네. 운동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처음에 비해서 점점 간격이 좁아지고 있어. 따라서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3번.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한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114번. 20분 안에 끝내려고 진짜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114번. 등속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속이라는 말 자체가 같은 속력이란 뜻이죠. 그래서 1번.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115번. 여러분 교과서 10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은 있는데요. 내용이 정확히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걸 조금 응용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림은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나타내는 것은 딱 보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 곱하기 가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거, 속, 시에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그렇죠. 거리가 되죠.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따라서 이 넓이는 이동한 거리.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16번. 교과서 104페이지의 응용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체 A와 B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가 각각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며 10초가 지났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가 나왔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 거리가 A, B 모두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 둘 다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겠죠. 그럼 속력을 구할 수 있겠네. 등속 운동이니까 A의 속력은 시간분의 이거 지우고요. 항상 속력 관련 문제일 때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식을 써놓고 시작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이 사각형을 쓰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거속시를 쓴 다음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잘 안되면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좌우지간 A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이 5일 때 이동거리가 10, 5분의 10 계산하면 2m/s이고 B는 역시 마찬가지로 속력을 구하면 속력은 시간이 5초일 때 이동거리가 20, 4m/s 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10초가 지났을 때의 각각 이동 거리를 구하면 먼저 A의 10초일 때 이동 거리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러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 2 곱하기
곱하기 시간. 시간이 10초였죠? 10. 이동거리는 총 20m고요. 같은 방법으로 요 B가 10초가 지났을 때 이동거리는 역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이 4였죠? 4 곱하기 시간은 10초. 계산하면 40m가 됩니다. 그러니 A는 10초일 때 20m 같고 B는 10초일 때 40m 같기 때문에 이 둘의 거리차는 20m가 되겠죠. 답은 2번, 아니 3번.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게 풀지 않고 그냥 눈치껏 풀 수가 있습니다. 아, 5초일 때 지금 거리차 얼마니? 5초일 때 이 거리차 10m죠? A는 10m고 B는 20m 갔으니까 이 거리차가 10m야. 그러면 10초가 지났을 때는 이 10m의 2배인 20m만큼 거리가 차이가 나겠죠. 이게 빠르게 푸는 방법입니다. 답은 3번. 116번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다음 문제 117번. 여러분 교과서 104페이지의 응용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이고 속력은 뭐 지금 이 점이나 어떤 점을 찍던 간에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 1초가 지났을 때 이동거리 2m 1분의 2 이퀄 2m/s가 되겠죠. 뭐 2번, 3번, 4번 지점 모두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이니까 3번이 아니고 2m/s니까 어디 갔니? 예, 2번이 답이 되겠죠. 2번이 답입니다. 118번 교과서 106쪽 107쪽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내용을 보시면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19번 여러분 교과서 107페이지 107페이지에 이것과 똑같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그래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찾으면 되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점점 빨라져.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참고로 2번은 어떤 운동이죠? 시간에 따라서 속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등속 운동 그래프입니다. 3번, 4번, 5번과 관련된 운동은 정확하게 명칭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 120번. 여러분 109페이지에 있고요. 그림은 질량이 45g인 골프공과 질량이 3g인 탁구공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탁구공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이 3m/s였다면 얘가 지면에 도달하는 이 지점에서 측정한 속력이 3m/s였습니다. 골프공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왼쪽에는 골프공이 똑같이 떨어져서 이 지점을 지날 때의 속력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래 놓고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아, 이게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죠.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가 없을 때 진공 상태에서 물체를 지금 요 손처럼 가만히 놓았을 때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실제 지구상에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물체가 공기의 저항을 더 많이 받아서 탁구공이 속력이 좀 상대적으로 느리고 골프공의 속력이 훨씬 빠른 현상이 나타나는데, 공기가 만약에 없다면 골프공과 탁구공은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이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3m/s가 되겠죠. 얘하고 같으니까.
다음 문제 121번. 여러분 교과서 114 그리고 1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21번. 과학적 일을 한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일에 대한 식 기억합니까? 물체에 작용한 일은 작용한 힘 곱하기 거리로 표현됩니다. 근데 아무런 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리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반드시 곱해야 돼. 따라서 작용한 힘이 아예 없거나 또는 이동을 하긴 했는데 힘의 방향이 아니라 힘은 이렇게 위쪽으로 주면서 이동은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한 일의 양이 빵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공을 들고 가만히 있었다. 아하! 이동 거리가 없네. 거리가 0이야.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1이 아니고 니은, 수레를 밀어서 수레가 움직였다. 이건 힘의 방향으로 힘을 줬고 그리고 수레가 움직였기 때문에 일을 한 겁니다. 디귿, 바닥에 있는 화분을 들어 올렸다. 이것도 화분이 지면에 놓여 있는데 힘의 이게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서 움직여야 이 화분이 들리겠죠. 그러니 힘도 위쪽 방향이고 거리 역시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방향이 같으니까 디귿도 과학적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122번. 여러분 교과서 116, 117쪽.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물체의 외부에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5번이 바른 표현이 되겠죠.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123번. 교과서 117쪽에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말뚝을 받기 위해 질량이 4kg인 돌을 1.5m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이때 가 돌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나 돌이 떨어지면서 말뚝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말뚝을 받기 위해 질량이 4kg 들고 1.5m. 자, 원래 돌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1.5m 높이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면일 때의 위치 에너지를 0이라고 한다면 위치 에너지를 0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돌에 가한 일의 크기가 결국 이 돌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58.8 줄입니다. 따라서 가 돌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58.8 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돌을 놓게 되면 다시 아래쪽으로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바뀌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 말뚝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말뚝을 박는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58.8줄. 답은 4번입니다. 124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5kg인 의자를 지면으로부터 0.5m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동안 중력에 대한 일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 올린다면 이 물체의 질량이 0.5kg, 높이가 0.5m니까 이 사람이 한 일, 다시 말해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은 9.8 곱하기 질량 0.5, 높이 여기 5kg가 아니라 0.5kg가 아니라 5kg군요. 자, 9.8 곱하기 질량 5kg, 이동한 거리 0.5m. 이걸 계산하시면 24.5 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125번.
교과서 117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3kg인 물체 A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2m 높이에 있고, 질량이 5kg인 물체 B는 지면으로부터 1m 높이에 있다. 두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 네, 식을 써봅시다. 먼저 A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3 곱하기 높이 2 줄이 될 것이고, 그리고 B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5 높이 1 줄이 되겠죠. 이것을 직접 계산을 해도 되지만 문제에서는 에너지의 비율만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위에 것과 아래 것의 비율을 물어본 거니까 9.8은 똑같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비율은 3 곱하기 2대 5 곱하기 1, 이것이 비율이 되겠죠. 정답은 6대 5. 이거 9.8을 곱해서 비율을 구해도 되지만 숫자가 좀 복잡하고 계산 과정이 길어진다는 것은 중간에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약분을 해주고 간단한 정수만 남겨서 비율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126번. 126번은 여러분 11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가방의 높이가 1m인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은 바닥을 기준면으로 할 때 가방의 위치 에너지는 19.6줄이다. 바닥을 기준으로 할 때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0줄이라고 할 때 요 가방의 위치 에너지는 계산해보면 9.8 곱하기 질량이 2kg, 높이가 1m, 계산하면 19.6줄. 예, 맞습니다. 니은 책상면을 기준으로 할 때 가방의 위치 에너지는 19.6줄이다. 아니죠. 책상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책상면을 기준으로 이 가방은 높이가 없습니다. h가 0이야. 따라서 니은은 0줄이 됩니다. 기준면이 책상면이 됐으니까. 디귿 기준면에 따라 물체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달라진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127번. 교과서 118쪽에 있습니다. 그림은 등속 운동을 하는 두 술의 A와 B의 질량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두 술의 A와 B의 속력의 비를 물어봤습니다. 속력의 비를 물어봤는데 지금 질량이 나와 있습니까? 질량이 여기 나와 있군요. 예, 이건 질량이 나와 있고 운동 에너지 나와 있으니까 속력 구할 수 있겠구나. 자, 이게 이제 방정식 문제인데요. 약간 자, 순간적으로 이제 뇌 정지가 왔습니다. 자, A의 운동 에너지를 지금 요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운동 에너지 공식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2분의 1 mv 제곱.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는 그냥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3이죠. 3 곱하기 A의 속력을 모르니까 편의상 이것을 VA라고 하겠습니다. A의 속력이란 뜻이에요. V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요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역시 3kg. 그리고 B의 속력은 모르니까 B의 속력을 VB라고 쓰고 여기 제곱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A의 운동 에너지의 값이 지금 요 점일 때 24니까 이 값이 24고, 그러니까 A의 운동 에너지가 24고요. 그래프상에서.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3kg일 때 운동 에너지가 6입니다. 6. 방정식을 풀 수 있겠네요. 그래서 VA는 이거 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양쪽으로 넘기면은 48이 되고, 그리고 3으로 나누면 16이 되겠네. 아, VA의 제곱이 16이니까 따라서 VA는 4. 수학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서 VB를 구하면 따라서 VB의 제곱은 2분의 1이 좌변에 있으니까 양쪽에 똑같이 2를 곱하면 여기 12가 되고, 그리고 여기 3을 양변 나눠주시면 약분하면 요 값이 총 4가 되겠네요. 방정식 푼 겁니다. 따라서 VB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값을 비교를 하면 너무 어렵게 풀었나? 자, 여기 보입니까? VA는 4, VB는 2. 따라서 VA 대 VB는 4 대 2이기 때문에 2 대 1이 됩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해설서에 보면 비율 관계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수학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통해 얻는 것이 좀 더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이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제곱에 비례하고 어떤 거에 비례하고 그런 식으로 문장으로 따지다 보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으로 푸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다음 문제. 자, 128번 문제. 128번은 여러분 교과서 118쪽에 있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5점으로부터 0.49m 떨어진 A점에 속력 측정기를 설치하고 질량이 0.1kg인 쇠구슬을 자유낙하시켰다. A점을 지날 때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자, 여기를 지날 때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 쇠구슬이 떨어지기 직전에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는 있지만 운동 에너지가 0이었는데 정지해 있으니까 이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A 지점에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면 이 운동 에너지는 결국 이 쇠구슬의 처음 지점에서 A까지 오기까지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위치 에너지를 구하시면 돼. 위치 에너지 차이가, 자, 요 두 점의 위치 에너지 차이를 구하면 위치 에너지 차이는 9.8 곱하기 질량 0.1 곱하기 높이 0.49,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48줄 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졌습니다. 답은 2번. 129번. 129번의 내용은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8m 높이인 A 지점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를 자유낙하시켰다. 물체가 B 지점을 지날 때 낙하한 거리는 4.9m였다. 물체가 B 지점을 지날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똑같은 건데요. 처음에 A 지점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이 B 지점으로 오면서 속력을 가지게 됐다면 결국 이 B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이 A와 B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겠죠.
이 운동 에너지는 저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으로 오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곧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겁니다. 따라서 위치 에너지 차이를 구하면 9.8 곱하기 질량은 2kg, 단위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차이는 4.9m. 이것을 계산하시면 이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군요. 예. 자, 이걸 이제 계산하면 숫자가 좀 복잡해지는데, 근데 요게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차이인데, 감소한 위치 에너지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운동 에너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입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있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 네. 그리고 속력의 제곱이니까 속력을 모르기 때문에 V의 제곱이라고 두겠습니다. 두 개가 같을 거니까 약분하고 이제 이거를 막 제곱해서 다시 제곱근 구하고 하지 말고 요걸 잘 보면 요 9.8이라는 것이 4.9 곱하기 2죠. 얘를 다시 쓰면 4.9 곱하기 2, 그리고 뒤쪽에 있는 2 곱하기 4.9를 다시 쓰면 2 곱하기 4.9, 요게 V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V는 4.9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씩 있으니까 9.8 m/s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계산을 조금 복잡하게 접근을 한 것 같은데 129번 해설서에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영상 보고 공부하느라 130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풀어보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시험인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원하는 좋은 성적 이룰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7분 걸렸네요. 미안합니다. 마지막까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특별히 영상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과학 또는 과학 공부 다 했다면 다른 과목, 원하는 과목들 공부할 수 있는 자습 시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